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에 연약해서 많이 연약해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동네에서 맨날 두드려 맞는 약해서 초등학교 때는 달기를 하면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꼴등하고 학교 운동회 때 가면 노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참가상 노트 한 권, 다른 애들은 막 10권씩 받아가는데 한 권을 겨우 받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그 공수도한 선생님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한 5년 하니까 중학교 한 3학년 되니까 몸이 단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체육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또 국가대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이제 건강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운동 재활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선수들이 다치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처치를 해서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틀에 보면 우리 몸은 골격의 구조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그 중추신경과 골격을 보호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럼 그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몸이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근육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근육을 잘 활용하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나이 90이 돼도 헬스클럽 가서 아주 정정하게 웨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고, 나이 90에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되면 전혀 건강에 관계없다.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고 관절에 힘이 좋으면 90이 돼도 근육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이런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향료, 이제 그 두피 마사지 오늘 체험을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왕을 이렇게 들이시면 손을 이렇게 비벼보십시오. 예. 비벼서 두피를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면 머리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두 개 다요. 예, 그 아니 하나 똑같은 겁니다. 네. 해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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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머리 발라도 되고 뭐 눈에는 바르면 따갑습니다. 네. 코로 이렇게 들어 마셔 보십시오. 네. 이게 그냥 그 천연 소독제입니다. 그러니까 페퍼민트 향기인데 머리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막혀 있는 기혈을 뚫게 하고 코로나 예방 향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더 하실 분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쪽에 또 수영 선생님 더 달라. 예. 자, 이게 이제 시원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뒷부분, 요 후두글, 요 두정골이 머리 뒤에 두정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정근 근육 부분을 이렇게 해서요. 엄지손으로 요 부분이 두정근입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자, 이렇게
꼭 1, 2, 3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1, 2, 3 그러니까 압박을 서서히 줬다가 서서히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1, 2, 3 그래서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그러니까 무게를 쭉 늘었다가 쭉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피 머리를 자꾸 마사지 주시면 치매 예방과 중풍 예방과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귀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두피가 건강하면 얼굴이 처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두피가 여기가 딱딱 굳어버리면 얼굴이 처져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매일 해주시면 노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90이 돼도 청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특히 머리 뒤에 이 수양 선생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 요 머리 뒤에 요 두정근 요 부분이 머리로 올라있는 왼쪽이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고 왼쪽인데요. 오른쪽이 이런 데가 부어 있으면 푹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의원 이런 데 가서 빨리 목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게 있는데 이런 데가 부으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은 분들은 목을 교정하는 데 가서 교정을 해가지고 열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근육을 잠시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손가락 전체에다 압력을 주는 겁니다. 손뿌리로 이렇게 압력을 주시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마사지 하시게 되면 머리도 맑고 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눈체조도 요걸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시고 밖으로 이렇게 쭉 밀어줘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쭉 눈 뜨고 하시면 따갑습니다. 눈 감고 쭉 밀어주시고 이걸 귀까지 이렇게 쭉 요 귀를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도록 귀에까지 쭉 귀까지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흉쇄유돌근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이 흉쇄유돌근이 압박이 되면 경동맥이 이 목으로 머리 올라가는 이 맥이 꽉 잡혀가지고 현기증 툭 쓰러집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이 경동맥, 요 흉쇄유돌근 요 근육이 굳어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가 탁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손을 잡아보시죠. 고개를 요로 돌려서 자 오른쪽 하게 되면 왼쪽 손을 딱 오른손을 누르고 요렇게 쭉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쭉 요걸 아침에 10번씩만 한쪽에 당겨주시면 길 가다가 넘어질 일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천천히 반대도 요 오일 발라서 하면 더 좋습니다. 요 좀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눈이 슉슉하죠. 그게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괜찮습니다. 목은 자, 목은 손 비벼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목에 해보십시오. 자, 또 해보십시오. 눈에는 상당히 따끔따끔한데 소독이 되고 좋습니다. 눈에는 하지 마시고요. 저쪽에 목에만 하시면 됩니다. 목에.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 마사지도요. 귀를 몸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앞쪽으로 당기고, 밑부분은 밑으로 당기고, 윗부분은 위로 당기고. 그래서 위로, 앞으로, 밑으로. 그래서 귀볼 이가에서 우리 몸에 장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 마사지도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손을 보겠습니다. 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는 동작은 많이 하는데 펴는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손을 당기는 수축근과 들어주는 거상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상근 여기가 많이, 여기에 손등을 우리가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손등을 다리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요거를 손날로 이렇게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요 거상근, 손가락을 드는 거상근이 부드러워야 손이 굳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 기계를 쓰려고 그러면 이 기계를 좀 잘 작동되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눈 씻고 그냥 나오시면 걸어 다니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그 경주에 과수원에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30분 동안 포크레인 들었다 놨다 이게 포크레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바쁜데 왜 일을 안 하냐고. 기다려보라고. 기계도 기름칠이 돼야 되지 바로 가서 하면은 기계 고장 난다고.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걸 갖다가 기계 왔다 갔다 일을 안 하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 일어나면 관절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몸도 이렇게 뒤로 당겨주고 쭉 이렇게 팔꿈치를 당겨서 이 팔꿈치를 뒤로 몸 뒤로 넘기시고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자, 목 스트레칭도 그렇습니다. 목 스트레칭도 우리가 이제 목을 돌리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턱을 중심으로 턱을 크게 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목 관절이 크게 돌아갑니다. 턱을 중심으로 목을 돌리면 이 회전이 되게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할 때도 귀를 잡고 이렇게 어깨로 쭉 당겨 보십시오. 스트레칭은 10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초 이상 해야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 부분도 네. 네. 그래서 다음에 턱을 이렇게 받쳐서 뒤로 넘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 깍지를 끼셔서 목 뒤에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하루를 시작해도 길 가다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 좀 이따가 실습도 하겠지만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도 폭풍이 한번 탁 치고 나면 깨끗하게 되고 폭풍이 안 오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우리 몸도 한 번씩 호흡이 가쁘도록 운동을 해줘야 하수구가 확 뚫려서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수업 끝부분에서는 방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우리가 무릎이 아팠는데 보통 우리가 무릎이 들 때 아프면 관절에 이상이 있다 생각하는데 관절은 큰 죄가 없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굳어서 관절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굳어 있는 근육만 집에서 셀프로 풀어주면 다리가 안 아프는 거. 그런 이제 동작들을 나중에 수업 끝부분에 가서 제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몸에는 이제 이게 60조 개의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의 정확히 얘기하면 개미 60조가 모여서 개미집을 만드듯이 우리 몸도 60조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서로 교신이 잘 돼 병이 없는데 그 교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중추신경입니다. 그 중추신경을 관절을 통해서 나가는데 관절이 굳어버리면 그 신호가 안 됩니다. 그럼 그곳이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6개의 골격과 140개의 관절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의 이제 뼈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 골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골반뼈를 중심으로 상체가 딱 고정되어 있고요. 골반뼈를 중심으로 하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골반뼈와 상체 하체의 균형은 이 골반의 균형에 의해서 몸의 중심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들을 움직일 때에 이 근육의 힘이 마른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근세포 숫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근세포 숫자는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마르고 어떤 사람은 굵으냐? 운동량에 의해서 근육이 굵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힘이 없는 분들은 웨이트를 하시면, 중량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시면 근육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운동을, 우리가 옛날에는 뭐 60년대 이럴 때는 쇠붙이가 되게 귀할 때라서 몸만 갖다 줘도 엿장사가 엿을 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기구라고는 이제 돌로 하는 거, 돌체조. 냇가에 가서 돌 주워가지고 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돌체조. 그 돌체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돌 들고 막 이렇게 웨이트 아령체조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뭐 70년 후반 되니까 쇠붙이가 나와도 막 아령도 생기고 엿기도 생기고, 뭐 엿기 옛날엔 쇠가 귀하니까 쇠면 이렇게 해가지고 봉에 매달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엿기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요즘 그런 사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량 운동이 돼야 몸이 근육이 굵어진다. 중량 운동이 되지 않으면 왜소합니다. 그래서 왜소하신 분들은 웨이트를 통해서 몸을 굵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화력도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다 그러면 웨이트를 꼭 하십니다. 웨이트 하시면 우리가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이 딱 있으면 잔뿌리가 쭉 자라는 게 뭐냐면, 근육이 굵어지면 잔뿌리가 자랍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많이 자라면 혈압이 없어집니다. 그 잔뿌리가 없이 그냥 혈관만 있으면 이 혈액이 전부 다 심장으로 압력이 가서 피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혈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웨이트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뇨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는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복부 지방만 없애버리면 당뇨는 좋아지십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복부 강화 운동을 가르치면서 헬스클래스 웨이트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당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당뇨도 좋아지는 병이다. 죽을 때까지 약 먹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혈압도 좋아지는 병이다. 운동, 그지? 혈압이나 당뇨는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운동을 안 해서 오는 병이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는 운동을 해서 근력만 키워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임시 이렇게 낮추는 약의 효과다. 그래서 약의 효과를 없애려면 운동과 웨이트를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모세혈관이 자라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치를 아시면 내가 뭐 99세까지 잘 지내다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살 만큼 살아서 내 간다 이렇게 잘 있어라, 이제 소주 한 잔 탁 먹고 내 잠결에 딱 이제 가면은 좋겠죠.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 집에 들어가면
경찰이 전부 해부하작합니다. 요즘 옛날엔 집에서 죽어도 되는데 요즘 집에 돌아가시면 안 돼. 돌아가실 것 같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가 뭐 죽은 사인을 써주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해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나중에 발견되면 남이 누가 독살할 수 있으니까 해부해야 된다 해서 죽어도 요즘은 잘못하면 해부당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죽을 것 같으면 119 불러가지고 나 병원 가서 죽을래 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법이 이상해져 가지고 요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와서 뭐 몰래 주유하고 이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가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근육은 그냥 있어서 커지는 게 아니고 웨이트를 통해서 중량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굵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면 그런 운동법들이 있다가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체가 약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대흉근 쪽에는 순환계 근육이고요, 하체는 소화기 근육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튼튼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 되고 하체에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체에 약하신 분들은 순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상체가 약하신 분, 순환기가 약하신 분들은 상체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을 하는데도 그냥 걷고 막 나 운동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걷는데 나는 살이 안 붙어. 걷기만 하니까 살이 안 붙는 거예요. 중량 운동을 해줘야 살이 붙는데 부지런히 걷기만 하니까 살이 안 붙는다. 그래서 나는 뭐 운동 뭐 뛰어다닌다. 마라톤 선수 살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그분은 뛰면 안 돼요. 살 찌고 싶으면 헬스장 가서 웨이트를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셔야지. 그분은 매일 뛰면서 난 살찌는 게 소원이다. 마라톤 선수 살찌는 하나도 없어요. 뛰면 안 돼. 뛰면은 살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뛰더라도 가볍게 한 100m 정도 천천히 뛰고 웨이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몸이 중량도 있고 근육도 올라오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튼튼한 근육은 웨이트를 해야 된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신체의 감각. 우리가 아까 그 해부학 그 근육을 보셨지만 그 사이에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근육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가볍게. 이 감각이 힘을 빼서 만져보세요. 힘을 빼서. 이거 만졌을 때 말랑말랑 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힘을 뺀 상태 말랑말랑 하신 분들은 이 근육에 신경이 연결된 분. 근데 힘을 뺐는데도 딱딱하신 분은 신경이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가볍게 터치를 했을 때에 이 내 피부가 느껴지면 신경이 목에서 경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정상으로 연결된 거고, 그리고 이거 좀 판자 같다 이러면 목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목의 경추가 이렇게 C자 커버가 되는데 일자목이 되는가 또 거북목이 되면 신경이 눌려서 팔로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이 부분이 감각이 없다 이러면 목뼈 6번 뼈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요 중간에 감각이 없다 그러면 7번 목뼈가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 맞다 그러면 요거는 등뼈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목뼈가 등뼈하고 목하고 연결되는 근육이 신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손이 감각이 이상하다 하면 그 부분은 병원에 교정하는 데 가서 균형을 잡아주시면 손 감각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감각이 안 좋으면 어떤 병원 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 수세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손은 목에서 내려온 신경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데 가서 맞추고 웨이트 하면 손의 감각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이러면 목에서 신경이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사모님이 뭐 설거지하다 그릇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빨리 목 근육 강화시키고 집에 아령 사다 놓고 체조를 시켜주십시오. 유튜브 보면 아령 체조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떨어뜨리고 맛있게 음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음주와 흡연이 있는데요. 이게 참 제일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적당한 약주는 몸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뭐 사발주 먹어보고 뭐 밤새 한 10시간씩 먹어보고 그러면 이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영양부족 현상에서 이 핏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핏줄이 터지지 않으려면 콩과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두부나 뭐 콩이나 이런 거 먹으면 그러한 성분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단백질 성분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그러한 걸 드시고. 우리가 암은 중추신경이 연결된 이 장기 중에 몸이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가 강이 유속이 느린데 모래가 차이듯이 우리 몸에도 그러한 순환이 안 되는 부분에 지방이 차입니다. 그 안에 어쩌다가 핵이 하나 생겨버리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내 병원 가서 또 진료받고 또 집에 왔다가 또 병원 갔다 그러다가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걸렸다. 그럼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해가지고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다. 이거 빨리 바꿔야겠다. 내가 운동 안 하는 습관이 있다. 운동해야겠다. 내 게으른 마음을 빨리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 암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데 병원의 의사한테 나는 내 생활 그대로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또 항암 치료해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이러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럼 많이 잘리면 죽잖아요. 그죠? 일로 전이 되고 절로 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전이를 예방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의 체온을 높여야 된다. 체온을 높이고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시면 암세포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래서 체온이 낮으면 35도쯤 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운동 안 해가지고 체온이 낮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애기들은 뭐냐면 공부만 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문무를 겸비하기 어렵다는 것 마냥은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몸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몸을 쓰는 사람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몸과 공부를 문무를 겸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교육이 이 편향적인 교육이 됐어요. 막 지식 위주로 막 가버리니까 애들이 글은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몸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요즘 불임이 너무 많습니다. 불임이. 그래서 체온이 몸이 식어버리니까 여자애들이 골반이 다 식어가지고 순환이 안 돼요. 골반을 저거 수업 시간 때려보면 얘는 할머니 골반이에요. 나무 판자예요. 그럼 얘가 애를 못 가죠. 왜 못 가질까요? 겨울에 싹이 안 나거든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운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애를 갖는다고 해서 애가 못 나는 사람을 애 낳게 해주는 사람도 제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애 낳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며느리 뭐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달리기 시키십시오. 하루에 10시간만 오전에 5시간 오후에 점심 싸고 먹고 해가 산 타고 막 뛰면 골반이 부드러워져서 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걸어서 컴퓨터나 이렇게 앉아만 있고 하니까 골반이 다 경직돼서 애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남자의 정자수를 감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자가 힘몇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자를 해가지고 체외 수정시키잖아요. 건강한 정자만 빼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도 건강한 정자를 만들려면 산 타고 운동시키면 건강한데 그래서 요즘 애들도 다리가 막 전부 남자 여자 전부 세 다리입니다. 세 다리 조그만 이 팔뚝만 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이쁘다고 그걸 다니고 그건 애가 안 생겨요. 그러면 세포라는 게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고 활동이 돼야 애가 생기는데 요즘 애기들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위에 그런 게 있으면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변화 이 신체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자다가 잠결에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밤늦게 음식을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주무시다가 그 기름기가
역류돼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폐로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폐포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뭐 숨 막혀 죽는 거죠. 숨 못 쉬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혹시 약주를 드시더라도 기름기 없게 담백하게 드셔야 되고, 다음에 소화를 완전히 시켜서 주무셔야 된다. 그러니까 곡차를 약주를 드시면 저녁에 운동을 해가지고 동네 순찰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 주무시면 역류되지 않는데, 음식을 덜 먹고 자는 습관 있는 분은 이 역류돼 가지고 기도 막고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 늦게는 기름기 있는 튀김이라든가 부침개, 뭐 이런 뭐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거를 먹고 주무시면 무조건 주무시다가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음식을 완전히 다 소화시켜 주무셔야 이 돌연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연사는 갑자기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자꾸 잠잘 때 자꾸 목이 안 좋다. 그럼 내가 뭔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남자분들 특히 전립선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전립선이 약해진 이유가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 안 해서. 막 달리고 뛰고 토끼팀 하고 군대에서 피트 체조 하듯이 막 그 산에 가서 팔벌을 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립선이 절대 지방에 차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이러니까 다 굳어버린 겁니다. 제일 병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의사. 매일 하루 종일 환자 본다고 자기 몸 돌볼 시간 없이 의사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갑자기 의사들이 심장마비로 잘 죽어요. 과로사로. 돈은 많이 버는데 몸은 갑자기 돌아가신 의사분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앉아서 책만 보고 논문만 쓰다 보니까 퇴임할 때쯤 되면 거의 장애인으로 걸어다니. 다 굳어가지고 골반에 다 굳어가지고 불쌍해서 못 봐요. 근데 건강을 관리하는 교수님들 보면 아주 그냥 하루에 2-3시간 꼭 운동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신 분들은 잘 걸어다니는데, 그냥 논문만 쓰고 공부만 하시는 교수님들은 퇴임할 때 되면 장애인으로 걸어다니. 골반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학에 보면 저분은 참 이 논문 많이 써가지고 실적이 좋으니까 이 학교도 이제 SCI 논문 실적에 따라서 교수 월급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연봉이 1억 5천씩 되거든요. 논문 실적이 좋으니까. 논문 실적 적으면 1억 안 돼요. 국제 논문을 많이 실어서 그 학회지에 많이 실으면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분 월급 많이 받는데 몸은 가버려요. 그래서 나 월급 적게 받아 좋다. 운동하고 막 신나게 살기. 이런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자기가. 그죠? 자기가 해야 돼요. 자, 돌연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돌연사. 우리가 돌연사, 내 몸의 감각을 무시하지 마라. 눈이 침침하다. 눈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딥니까? 간입니다. 간. 내가 간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내가 먹는 약 중에 이 약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세독을 시켜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면 눈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간에 대한 좋은 음식과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맑고 좋습니다. 이 돌연사 중에도 흉통, 이 가슴 저림, 이게 우리 몸이 이제 이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틀어지면 흉통이 이렇게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럼 장기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몸통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옆구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가 딱딱하신 분들은 옆구리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옆구리 운동. 앞뒤로는 움직이는데 옆에는 안 해주는. 옆에. 이 옆구리를 안 쓰니까 여기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굳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밤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다 보면 이 옆구리가 아파. 병원 가보면 갈비뼈가 부러졌어. 기침만 해도. 그래서 이 옆구리가 정말 중요해요. 옆구리. 저기 사모님들 옛날에 그 옆에 있는데 이제 체육 교사 부인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신랑이 어느 날 보너스를 5천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술도 못 먹고 콜라만 마셔요. 친구들 술 먹으려면 콜라만 먹고 계속 콜라만 먹는 거지. 그러면 친구들 소주 2병 먹으면 지는 콜라 2병 먹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 5천원 받다고 이 체육과 부인이 아이고 우리 신랑이 뽀뽀하고 꽉 하는데 뭐가 부둥 소리 나보니까 갈비 3대가 부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그 직원들이 아이고 체육과 부인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갈비가 부러진 거니까 우리 옆구리 운동을 이 갈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집에서 여기 자꾸 쓸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늑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쳐져 버려요. 이렇게 흉통이 쳐져 버리거든요. 요걸 들어 주셔야 돼. 그럼 요걸 위로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사모님도 이렇게 올려 주세요. 사모님도 쭉. 이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이 스킨십이 일어나야 정이 드는데 자꾸 만져주고 얘기도 해줘야 밥도 주지. 그처럼 밥 안 줘요. 그럼 이제 무료고 휴서 얻어먹어야지 뭐. 그럼. 네, 그래서 이 옆구리 사모님 집에 있는 사모님들도 옆구리 여기 쓸어주세요. 이렇게 쓸어주시는데 이 쓸어주는 방식에서 수영 선생님 잠시만요. 이제 잠시 누우면 보이겠습니까? 누워요. 예, 반듯하게 누워보십시오. 네, 요 다리를 요 손 오른손으로 잡아보세요. 잡아요. 예, 오른손을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세워서요. 왼손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모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누구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손바닥 딱 붙여서 밀착해서 위로.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네, 해보세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옆구리가 굳어 있는 게 부드러워져서 어디 충격에 부딪혀도 갈비뼈가 안 부러져요. 자, 또 반대 해볼까요? 네. 요 무릎 잡으시고, 네. 자, 해보세요.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위에. 그렇죠. 위에. 네. 이렇게. 네. 손바닥 딱 밀착해서. 부드럽게. 손을 힘 빼시고. 네. 손에 힘 빼가지고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옆구리가 굳어서 기침에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고 어디 가서 딱 충격을 내도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요 늑골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갈비뼈가. 그래서 이걸 수영 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원래 학생들 좀 데려와야 되는데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라 가지고 애들을 못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말고사 기간 아니면 데려올 긴데 애들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장학금 받으려고 막 밤을 새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범은 수영 선생님을 통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지러움증, 머리가 자꾸 핑 돈다 이러면 체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체증. 이 명치를 여러분 여기에 이 흉추골이 있습니다. 흉추골. 이 흉추골이 요 밑에 뾰족한 뼈가 있거든요. 그 뼈 밑에 여기가 명치인데 요 부분 살 눌러보세요. 엄지손으로 이렇게 해서 살 눌러보세요. 여기가 눌러서 아프신 분, 요 밑에 쭉 눌러서 아프신 분은 체증이 있는 분입니다. 체증. 그 체증 있는 분들은 이게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면서 꼭 안으로 누르세요. 꼭 누르시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꼭 누르시고. 네. 요거를 편안하게 누워서 하시면 체증이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체증이 있으면 머리 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어디 있냐면 목뼈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을 잘 교정하시는 분한테 가서 목을 교정하면 어지러움증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면 부산 분인데 이 머리가 아파 한 10년 동안 막 계속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기만 하니까 막 체중은 불고 삼성병원 우리나라 좋은 병원 다 갔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체증이에요. 체증. 이 체증. 그래서 저녁을 굶어라. 그래서 저녁을 한 달 굶고 나니까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체증 때문에 두통이 가는 것을 병원에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 체증을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예. 해박으로 없는 거니까 음식이 걸려 있는 거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병원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이 체증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걸 집에서 하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순환이 잘 되시고요. 그렇지 않고 또 목이 이렇게 변형이 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도 멀어집니다. 한쪽 눈도 멀어지고 두통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목에 변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정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목을 교정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우리가 구토가 날 때 냉장고 안의 음식은 우리가 변해도 잘 몰라요. 그 냉동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고유의 맛이 잘 없죠. 우리가 소주를 보면 시원하게 해서 소주 마시면 얘가 시원한 맛이 있는데 소주의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소주의 맛을 알려면 이 상온에 있는 거 먹어보면 냄새가 나는데 시원한 데 있는 것은 소주 맛이 없고 그냥 시원한 맛을 막 들이켜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끔 뭐 시험 끝나고 먹고 보면 길거리에 누워있는 애들도 이제 시원한 맛을 먹다가 뻗어버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냉장고에 오래된 냉동실에도 오래된 것들은 버려버려야 돼요. 오래된 거는 오래되면 그 안에서 세균이 생겨서 변한 거를 잘못해서 먹으면 자꾸 속이 올라오고 미식거리고 이런 게 보면 변한 음식이다. 변한 음식. 그리고 현기증 자꾸 뺑 도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뼈의 문제라든가 체증의 문제니까 그것을 본인 셀프로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한 거를 아는 것은 요 손에 요 엄지손 여기를 만져보면 여기 딱딱하신 분들은 속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위장이 순환이 잘 안 되는 여기 부분. 네. 예. 여기 이 수삼리 요 부분을 딱 요 보면 합곡혈이거든요. 여기 쭉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가 굳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줘도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눌렀을 때 딱딱하고 아프신 분들은 내가 속이 좀 불편하구나. 나는 모르는데 감각에 의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좀 그렇구나. 이제 내가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여기를 자꾸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에서만 봐도 우리가 요 중지 요 사이에 보면 여기를 눌러보시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가 아프시다. 그럼 어깨가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마사지 주면 어깨가 순환이 돼요. 이 신경이 풀려요. 어깨 신경이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주면 어깨가 시원해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앞으로만 어깨를 쓰는데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돌릴 때는 손을 뒤로 돌리셔야 돼요. 뒤로 하루에 300번만 돌리면 가슴이 처져있니 탁 올라와서 대흉근이 올라와가지고 멋있게 이제 나이가 드셔도 흉통이 안 쳐지고 딱 몸이 이제 자세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처지신 분들은 내 몸이 전부 앞으로 쏠려 있다 보시면 돼요. 쏠려 있기 때문에 뒤로 자꾸 돌리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또 올라오면 이 대흉근에 딱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심장이 순환이 잘 되고 이게 들려야 늑골 여기 있으면 요래 숙이면 이 폐포가 뒤로 쳐져가지고 장기를 눌러버려요. 가슴을 딱 들으면 이 폐포가 떠가지고 이 안에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간이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지면 장기를 눌러서 장기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슴을 탁 들어야 이 안에 장기들이 마음대로 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기는 골격에 위치해. 옛날에 돼지 잡으실 때, 옛날 동네에서 돼지 잡았잖아요. 요즘 못 잡는데, 돼지 잡을 때 보면 그 나무에 목 매달아 가지고 털 빼 가지고 팔고, 그래서 이제 또 배를 쫙 가르면 그 장기가 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장기들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장기들은 우리가 몸통, 이 흉통이라든가 골반이 힘이 생겨야 개들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균형이 빠지면 얘들은 돌아갑니다. 언제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물과 같아요. 물과 같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골격의 균형이 맞아야 몸이 건강하다, 순환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장애 이런 것들도 내 몸의 밸런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동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모든 운동을 제가 다 합쳐서 다 복습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평상시에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몸에 관심을 안 가지면 놓칩니다. 항상 자기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 관심을 안 가지면 자기 건강을 놓쳐. 내 목이 좀 약하다. 그럼 목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참 쥐고 다니면 참. 옛날에 그 들에서 일하면 머리에 이거 참 쥐고 다녔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쌀 한 3kg짜리 놓고 머리에 놓고 이렇게 집에서 걸어 다니면 목 운동이 돼요. 그럼 목 관절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 방에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이렇게 한 3바퀴만 돌아도 목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중량 운동을 해야 관절이 건강하다. 그건 이제 그 정도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몸이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내다가 어느 날 그 형님 그 병원에 가셨대. 왜? 갑자기 뭐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쓰러져 보가 병원에 갔다. 이거 뭐냐면 내가 피로 감지를 못하는 게 감기에 잘 걸린다. 그러면 내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근육통이 있다. 자꾸 근육통이 있다. 이러면 내가 피곤한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사와 변에서 악취가 난다. 변을 봤는데 내가 봐도 냄새가 독하다 그러면 내가 피곤한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따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교류가 잘 돼야 몸이 건강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에 악취가 난다 이러면 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과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음식을 잘못 드시고 있다. 내가 먹는 음식 중에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빠진다. 이 머리가 빠지고 눈이 머리카락이 요즘 자꾸 빠지죠. 이것도 내가 과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자꾸 빠지는 것도. 그리고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내가 과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요, 자꾸. 그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 오늘 자꾸 빠져요. 그럼 내가 과로하고 있구나. 그럼 휴식이 필요하다. 그럼 다 제껴놓고 주무셔요. 푹 주무셔요. 옛날 같으면 아랫목에 불 떼 놓고 주무셔야 하는데 요즘은 아랫목 불 떼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제 머리가 빠지고 눈이 피곤하다 그러면 휴식이 필요하다. 손발이 저린다. 이거는 신경이 눌린 겁니다. 신경이 눌린 거고. 아토피나 이거는 음식에 대한 거고요. 순환이 안 되는. 이명은 콩팥이 잘못된 거예요. 콩팥. 이 허리가 이렇게 C자 커버가 되는데 이게 변형이 오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명이 오고 이것도 하나의 피로의 원인이에요. 천식은 몸이 앞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그래서 폐포가 힘이 없어서 천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들어주면 천식은 좋아져요. 그래서 천식은 몸이 앞으로 쏟아진 거다. 들으면 낫는다. 그 듣는 방식에 또 이따가 상체를 드는 운동은
수영 선생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예, 또 구토, 잦은 구토는 병원에 가서 내시경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예. 이 미국의 마이클 거슨 박사가 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래서 뇌사 상태, 뇌가 활동을 안 했는데도 장은 활동을 한다. 이분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이제 그 99% 생산되는데, 이게 뇌사인 사람도 스스로 그러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면서 소화를 시켜낸다는 거죠. 그래서 뇌사가 돼도 장은 활동하죠. 그러니까 장은 제2의 신경이 있다 얘기예요. 따로 신경이 있다. 그래서 장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 마이클 거슨 박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장 운동. 장 운동은 우리가 단전호흡 배워보셨죠? 단전호흡. 단전호흡이 참 좋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배를 내밀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이 장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배를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게 안 되시는 분 없죠? 예?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손을 여기 대시고요, 오른손 안에 넣고 왼손 밖에 하셔가지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쭉 내밀겠습니다. 다음은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쭉 밀어넣겠습니다. 손으로 쑥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이 숨을 내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장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허리에 운동을 많이 해서 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속에 장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 보셔야 돼요. 요거 눌러서 아프신 분들은. 네. 그래서 눌러시면서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서 검사해 봐야 돼요. 이게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고통이 없어야 돼요. 눌러도. 네. 그렇죠? 네. 이게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통증들은 셀프로 전부 다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간단한 통증들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따 수업 끝부분에 가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이제 활동,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보면 이 간내가 관리하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안정기에 편안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일을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휴식이 없으면 교감신경만 쓰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장기들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휴식과 일과 그거를 같이 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나는 거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쪽만 너무 과로하면 얘들은 퇴화돼 버리고, 또 일 안 하고 계속 놀게 하면 얘는 발달되는데 얘가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골고루 잘, 휴식과 일을 잘 해줘야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일을 많이 해서 교감신경을 많이 쓰면, 오늘은 부교감신경이 좀 활동하시도록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밤새 24시간 일해가지고 100년 살 수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죠.
그러면 죽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과 시간 8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어라.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이 교류가 잘 돼야 몸의 병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하시면 이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영역이 중추신경,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과 간내에서 나오는 자극신경이 다르다. 그래서 특히 머리 압력이 높고 활동이 잘 안 되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몸의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을 이제 올바른 식사. 올바른 식사는 뭐냐면 빨리 먹지 않는 거. 막 급히 막 후루 씹지도 않고 막 그냥 어떤 분들은 급히 먹는 거 보면 한 3분, 5분도 안 걸려요. 뭐 숟가락 먹다 보면 벌써 밥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100% 속병이 옵니다. 예. 그래서 위암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시려면 뭡니까? 위장을 건강하게 했으면 올바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섬유질, 그러니까 가공이 많이 된 거 막 부드러운 것들은 우리가 소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쪽에 몽골 쪽에 가보니까 그 소똥을 가지고 지들이 땔감을 쓰더라고요. 게르에서 땔감을 쓰는데, 우리나라 소똥도 옛날엔 그 땔감을 썼어요. 들에서 풀 먹고. 요즘은 사료를 먹으니까 절부덕해가지고 냄새 독하고 쓰질 못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섬유질 음식 이렇게 먹으면 똥이 단단하게 쫙 나오는데, 이 빵 많이 먹고 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 똥이 철부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이 건강하려면 가공된 음식을 적게 먹고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이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6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설탕이 수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밀수 설탕이 들어올 때 요만하게 밀수 요만큼씩 했는데 그게 엄청 비싸요. 뭐 15원 이렇게 했거든요. 제주도, 옛날에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땅값이 1원 할 때 15원이면 땅값이 15평이에요. 그거를 잘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밥에 말아가지고 잘 먹는다고 주니까 그걸 낼름낼름 먹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단 거를 어머니 먹으니까 장이 처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면 밑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밑이 빠지면 돼지가 먹는다고. 제주도는 화장실에 돼지가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못 가요. 돼지 있는 화장실에. 돼지가 먹어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나는 똥이 마르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밑에 종이를 깔아줘요. 그럼 밑이 빠지면 이제 그걸 손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무신 다른 데다가 뭐 닦고 이거 참기름 묻혀가지고 그냥 딱 침 먹어 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똥창 빠진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밑이 빠진다. 그래서 이 헤르니아 이런 장이 처지고 이런 사람들은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 거를 먹어서 된 거예요. 단 거를 확 줄여야 돼요. 단 거 많이 먹는 사람은 장이 치고 헤르니아 장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분들은 단 거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단 거를 안 먹어요. 치질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치질은 그거는 장의 열이거든요. 장의 열이니까 장의 열은 내가 먹는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가 이제 한전에서 사무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장의 열 때문에 치질 수술한다니. 네 바보냐, 왜 치질 수술해? 치질 내가 자율로 날 수 있다고. 뭔데? 그러니까 매일 이 안티프라밀 이렇게 소염제니까 항문에 요만큼 한 마디쯤이 돼가지고 집어넣고 조깅해라 매일.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뛰니까 지금 이제 뭐 퇴임해고도 30대에 치질이 왔는데 지금도 건강해요. 장이 괜찮아요. 그래서 소염제를 항문에 넣고 매일 뛰면 없어진다. 치질은 그럼 낫습니다. 병원 가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소염제 항문. 그거 넣고 지내시면 하루에 3번만 넣으면 돼요.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러면 소염되고 열이 빠진다. 그래서 매운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장에 치질이 있는 분은. 그건 100% 낫습니다. 제가 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자, 우리가 물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수분이 80%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분이 한 70%, 60%, 삐쩍 마르신 분은 수분이 50%밖에 안 되는데,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데 물을 너무 안 먹어요, 사람들이. 물을 자주 드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물을 먹습니다. 물을. 하루에 저는 요거 한 최소한 5병은 먹습니다. 최소한. 수업 시간에 내 들고 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이렇게 바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물 먹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 물 먹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이거 한 병도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수분이 없으면 근육이 부드럽질 못하죠. 우리 몸에 이제 동맥은 샘물이에요, 샘물. 동맥은 뭐냐면 영양을 공급해주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그럼 피부 가까이 있는 림프는 이 수돗물에서 나온 걸 소화하고 나면 이 찌꺼기를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게 림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사하면 림프 여기 잘라버리잖아요, 다. 림프 확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요 부분에는 배출이 안 되는 부분. 예. 그래서 림프가 활동을 잘해야 몸이 순환이 잘 되는데, 림프는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을 계속 물을 먹어줘야 순환이 되는데, 물을 안 먹고 순환이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진주물 정말 좋습니다. 진주 남강물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의 물은 도저히 못 먹어서 구미 치즈장하고 싸우잖아요. 대구에 거저 구미 천평의 물을 가져오자 하니까 막 서로 싸우다가 요즘 합의된 것 같아요. 페놀 사건도 있죠. 구미에서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제 오염돼 가지고 대구의 그 강물의 낙동강물은 도저히 이거 빼서 먹을 수가 없다.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평 저쪽에 그 낙동 위쪽에서 물 땡겨오자 해가지고 대구하고 지금 물이 야단이면 오염돼 가지고, 옛날에는 도랑에 들어가다가 먹으면 물 먹었는데 요즘 그거 먹으면 바로 큰일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인도에 가면 그 똥오줌 다 내려오는 그 세느강에 거 보면 그 물 먹어도 그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똥 둥둥 떠다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 그거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장염 걸려가 바로 병원 실려가요. 그 사람들은 그 똥물을 먹어도 몸에 면역력이 생긴 분들이고, 우리는 그런 면역이 없으니까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진주에 정말 물 좋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70년대 그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그 동서울 그 버스 터미널에서 완행 타가지고 진주 왔는데 6시에 탔는데 밤 10시에 도착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참 뭐 서고 왔는데, 네, 진주 저 소싸움 경기장에서 돈 10,000원 주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주에 온 지가 한 40년 됩니다. 2년이 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 또 건강관리사로 또 이렇게 건강전도사로 또 오게 되고요. 진주는 난 참 좋습니다. 물이 좋다, 진주는. 예,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호흡. 우리가 호흡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 호흡 배우신 분 있어요? 호흡 배우신 분? 호흡을 배우신 분. 호흡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단전호흡 있는데요. 역호흡도 있습니다. 역호흡. 이 역호흡은 뭐냐면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를 집어내는 것을 역호흡이라고 합니다. 단전호흡인데, 다음에 이 허리로 숨 쉬는 명문호흡이 있어요. 명문호흡이 있고, 다음에 이 항문으로 숨 쉬는 회음호흡이 있습니다. 항문으로 숨 쉬는 회음호흡. 우리가 이 가슴으로 쉬는 건 흉식호흡인데요. 뭐 좀 더 수련하신 분은 백회호흡도 하시고, 온몸 피부호흡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몸을 싹 이완시켜가 싹 내쉬는 그런 피부호흡도 있는데, 이건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은 뭐 단전호흡하고 역호흡. 역호흡 뭐냐면 숨 들어 마시면서 안으로 배를 집어내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 괜찮은데, 용천호흡, 손바닥 호흡, 이런 뇌호흡, 이런 그 명문호흡 이런 것 정도 되면 몸이 순환이 잘 됩니다. 피부가 수지교환이 잘 되는데, 그러려면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수지교환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주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이 이제 몸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호흡이. 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한창 안 오고 하면 하수구에 썩은 게 많아요. 근데 태풍 한번 확 하면 막 깨끗하고, 야,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서 태풍 한 번씩 와야 돼. 그래서 막 그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게 깨끗하게 없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한 번씩 땀을 흘려고 운동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피칭, 집에서 이렇게 피칭만 해도 순환이 돼가지고 쓰레기가 다 내려가요. 그냥 얌전히 다니면, 우리가 그 못에 보면 밑에 막 찌꺼기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얌전히 다니면 피 속에 찌꺼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산을 타고 막 땀 흘리면 그 찌꺼기 다 나가버립니다. 소변 대변으로. 그러면 혈액에 대한 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운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휴식. 휴식이 안 되면 몸이 순환이 안 됩니다. 경직돼 있어요. 몸이 딱 경직돼 있기 때문에 남들 보면 저 사람 몸이 어째 단단해.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몸이 단단한 사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휴식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몸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되는데 수축 이완이 잘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 뒤가 빵빵하신 분들은 혹시 뭐 돈 많이 빌려도 돼. 그분한테는 좀 이따가 죽어보면 안 줘도 되니까. 목 뒤가 빳빳하신 분들은 저녁을 꼭 굶으셔야 되고, 이렇게 아까 이 경동맥 여기 흉쇄들 마사지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일 여러분들 누구든 하셔야 돼요. 목이 머리에 이게 중추신경 관리하는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 본체입니다. 본체. 머리 본체가 없으면 우리 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웃음. 사람들은 미소가 없었어요. 뭐가 그 스트레스 받는데 웃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TV에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요즘 TV에 재밌는 게 어디 못 찾겠네. 제가 그 촌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토끼 잡고, 야, 이 토끼가 우리 몸에 모양 좋다. 뭐 합체로 온다. 내가 토끼 잡아줄게. 그러면 자식들한테 영상 보내는 게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빨리 와. 토끼 잡아줄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제일 바쁜 게 뭐였냐면, 제주도는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지붕이 없어요. 돌만 이렇게 나 있고. 그러면 이제 변을 보러 가면 비가 온 날은 우산을 쓰고 변을 봐야 되는데, 배탈이 나면 이제 밑에 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팍 퍼지잖아요. 그럼 돼지가 머리를 틀면 변이 막 튀니까 변을 보다가 점프를 막 해야 돼, 가지. 그러면 이게 잘못 점프 안 하면 온몸에 그냥 변이 다 안 묻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 오는 날이 제일 바빠요. 근데 또 바람까지 불어넣으면 이거 꽉 잡아야 되고 점프도 해야 되고. 참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변을 보면서도 그렇게 바빴어요. 막 돼지가 이제 배탈을 나면 돼지가 못 들어오게 몽둥이로 막 돼지하고 싸우는데 막 이를 보면서 막 싸워야 돼. 들어오면 내 몸에 변이 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얘기하면 다 우스운 얘기인데, 그 돼지 그게 잔치할 때 되면 이제 돼지 어린 거 두 마리 정도 갖다 놓고 이제 잔치할 때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돼지를 이제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안타깝죠. 요즘.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웃을 일을 만들어라. 웃을 일을. 미소를 막 자꾸 웃을 일을 만들어라. 웃으면 몸의 에너지가 확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웃어요. 재미난 일을 만들어라. 재미난 일. 집에 뭐 손자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막 휴대폰에 뭐 손자 자랑하는 분인데 돈도 안 내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우리가 가공식품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식품 바로 만들어서 해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항상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아직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보고, 뭐 도랑에 빠져 죽어보고, 여러 번 죽어봤는데 살아있어요. 그 명도 기름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때가 됐다고 막 먹으면 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배가 안 고프면 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를 하는 게 장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 못 느끼면 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배고픔 한 번씩 느끼면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장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건강한 장은 3시간이 4시간 지나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근데 장이 무기력한 사람은 그냥 배고픔 없이 그냥 계속 때가 되면 넣으면 그게 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은 소화를 다 하고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소화를. 보통 한 2시간, 3시간 지나서 식사하고 나면 2-3시간 지나고 주무신다. 우리가 보통 점심 먹고 소주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혼자. 그러면 점심시간에 건강하게 먹고 피곤하게 집에서 자다가 역류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낮잠을 주무실 때도 음식 바로 먹고 주무시는 건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습관이 있으면 바로 고치셔야 돼요. 요즘 살기 좋은 세상에 오래 사셔야지 갑자기 밥 먹고 주무시다가 세상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 날 다 뭐야, 내가 자식들 다 얻어, 내가 일주일 후에 죽을 거니까 얼굴 다 보자. 그래서 재산 정리 잘해서 죽으면 괜찮은데 재산 정리 잘 안 해서 죽으면 요즘 속상해요. 우리 그 제주도에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자 한 3, 4 데리고 살았어요.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래서 보면 돌아가실 때 되면 그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인들이 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이좋게 장례를 치는 집도 있지만 난장판 되는 집도 있어요. 나도 자식이다 돈 내놓으라 하면서. 그래서 그 상갓집이 엉망되는 것은 재산 분배를 똑바로 안 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막 싸우고 야단나죠.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법적 다툼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엔 그 제주도는 남자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일 안 하고 이제 뭐 여자들이 바다에 가서 맛있는 거 해서 우리 집에 오늘 와 전복 해놨으니 와서 뭐 술 한잔 먹고 이제 주무시면 첫째 부인이 와가지고 머리 뜯고 이놈 내 왜 신랑을 여기 재워하면서 그래 오래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학교 가다 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영감이 왜 거가 주무셔가 집에 가 주무시지 술만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여러 자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 남자들이 그때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이 집 가서 놀고 저 집 가서 놀고. 우리 제주도의 남자들 4.3 사건 때 거의 다 죽여버리니까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외국으로 다 피난 가고 막 남자는 그때 남자란 건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만 놔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후유증이죠. 후유증. 우리가 이제 이 땀이나 대소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데요. 우리가 유해물질 전자파가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주위에 전자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요즘 젊은 애들이 휴대폰 막 차고 살죠. 컴퓨터 차고 살죠. 이러니까 남자애들이 이 정자가 감소해가지고 불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는 정상인데 남자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건강할 때 정자를 은행에 맡겨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 학생 때 튼튼할 때 막 대학생 때 이렇게 갖다 놓고 결혼해서 나중에 그걸 쓴다고. 이게 좀 불쌍한 일이에요. 이 젊은 애들이 이제 공부만 하고 운동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나라 1위 국가가 됐죠. 1위 국가. 소멸 1위 국가. 출생률이 제일 낮으니까 결혼해서 10년 돼도 애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이제 2년이 되면 제가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가르쳐 주면 애를 가져요. 어쨌든 운동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이 다이옥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은 중독, 식품 첨가물, 다음에 이 음식에 대한 그 계면 활성제라든가 농약 잔류, 숙변은 새로운 독소를 만든다. 숙변을 없애는 방법은 아까 물을 자주 마시고 단전으로 하면 숙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명치 호흡법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요것도 숙변을 없애는 데 아주 좋습니다. 숙변은 달리고 뛰고 막 하면 없어져요. 네. 요거는 이제 건강 상식인데요.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약해서 담즙이 내려가지 않은 생긴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쑥으로 얼굴 팩해주고 모가차를 먹으면 좋아집니다. 요 얼굴이 누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모님들 이제 활동 잘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얼굴이 누렇게 뜨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화기관이 약해 담즙이 간에서 담즙이 못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 모가차 쑥팩 이거 시켜주십시오. 혹시 그러면 얼굴이 거무스레한 사람들은 콩팥에 이상이 있습니다. 콩팥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나 잠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잠 안 자요. 낮에 자꾸 자면서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일을 시키면 돼요. 낮에 일을 시켜보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잠 못 잔다고 야단이. 보면 그런 분들은 낮에 자는 걸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 못 잔다고. 그래서 나 밤에 잠이 안 와 죽겠다 그러면 낮에 자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낮에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에 안 주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잎차나 산수유차 그리고 이제 녹두팩, 이 바나나팩 이런 걸 얼굴에 거무스레한 얼굴이 뽀얗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타는 고구마, 얼굴이 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에 있는 분들은 심장에 열 내린 것은 녹차나 얼굴에 구기자팩 해주면 좋습니다. 그 심장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심장에 열이 있다.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면 심장에 열이 내려갑니다. 창백한 사람, 얼굴이 창백한 사람, 윤기와 혈액이 없어 보이고 푸른빛이 도는 창백한 얼굴은 폐병이 있는 사람. 폐병. 그 폐병은 폐는 수술하면 생존율이 1%예요. 1%. 1만 명에 1명 살까 말까 하는데 그걸 수술하면 죽겠죠. 그래서 폐 질환은 수술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폐 질환한다고 막 호흡 꺼져서 막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으로 죽는 게 낫죠. 폐 질환. 좀 췌장이나 폐는요 수술해서 하는 게 1%에 1%. 그러니까 내가 그 행운이 돼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응하시고 자연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나는 자연에서 산에 들어가서 살면 의외로 폐 질환인 사람들은 그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3년 내로 죽는다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 질환인 사람들이 얼굴이 푸른빛이 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 폐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면 좋아요. 산을 많이 타면 폐가 좋아져요. 폐는 무조건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다음에 얼굴이 검은 띠을 띤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얼굴이 검은색 띠가 나는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이다.
다음에 이제 그 눈에 다크서클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몸에 기운이 제대로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포도나 딸기 주스, 상추, 이런 지압점, 눈 지압점 모르시죠? 눈 지압점. 자, 눈 지압점 해보겠습니다. 자, 눈 위에,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꼭 위로 누르세요. 이렇게 밖으로 꼭, 예, 이렇게 밖으로 꼭 누르세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꼭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귀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음 밑에 부분도 이렇게 꼭 눌러서 귀까지. 그래서 눈떨림이 있는 분들은 이쪽 오른쪽에 눈떨림이 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목뼈가 빠져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눈떨림이 있으면 오른쪽 뼈가 빠져서 이 왼쪽 신경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떨리는 분은 경추 교정하면 바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눈 떨림 그거 병원에서 절대 못 났으니까 목 교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눈 이렇게 자꾸 자극해보고 이상하다. 내가 이게 오른쪽에 신경이 약해졌다. 왼쪽에 신경이 약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아까 목체조 이렇게 쭉 이렇게 목체조 자꾸 하면 이것도 좋아져요. 그래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곳은 근육이 퇴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이 자주 트으시는 분들은 비장과 이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외나 고구마, 꿀, 흑성탈차 이런 거를 마시면 입술이 안 틉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긍정적인 마음. 오늘 비가 와서 좋다. 아이고 오늘 아주 흐리니까 햇빛이 안 맞 좋다. 아이고 오늘 집사람이 밥을 안 주니까 오늘 모처럼 단식 좀 하겠네. 아이고 오늘 집사람 멀리 여행 갔으니까 아이고 자연이 됐다. 아이고 누가 밥 안 주면 뭐 내가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내 몸이 병이 안 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스트레스 쌓이고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 부정적인 사고는 항상 몸에 병을 만든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뇌는 컴퓨터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줘야지 뇌가 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뭐 사자성어도 보고 뭐 바둑도 두고 또 노래도 한 번씩 하시고 이렇게 뇌에 자꾸 줘야 되지 TV를 멍하게 보고 있으면 뇌가 퇴보됩니다. 제일 퇴보되는 게 TV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치매 100%입니다. 그래서 TV는 좀 적게 보시고 뭐 책 보시고 글 쓰시고 산에 다니고 노래하시고 뭐 시주창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절대 치매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정보를 자꾸 넣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자꾸 집어야 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뇌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야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유교대 나와서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뇌가 아주 건강해지니까 뇌는 피곤하게 자꾸 해야 된다. 이 승루하신 분, 이분은 이제 스님인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고수입니다, 고수. 자, 실내 운동 실습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옆으로 잠깐만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버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앞에만 체전근을만 쓰니까 체유근은 우리가 잘 안 써요, 체유근을.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쏠린 근육을 뒤로 자꾸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중에 손을 우리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밖으로 쭉 팔꿈치 굽힌 상태로 쭉 이렇게 견갑골이 뒤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견갑골이 요 잠깐 돌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견갑골이 탁 붙도록. 이렇게 붙을 때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쭉. 네.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견갑골이 여기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견갑골이. 네. 손을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손을 뒤집어야 돼. 네. 손 안 뒤집으면 얘가 안 움직입니다. 손을 뒤집어서 쭉. 네. 요런 걸 아침 한 30개. 30개. 네. 네, 30개. 뭐 300개 하면 더 좋습니다. 300개. 네, 300개 하면 더 좋고요. 네, 뭐 30개씩 10번 하면 또 편안하게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어깨에 견봉에 삼각근 있는 게 많이 굳거든요. 요거를 이제 뒤로 이렇게 돌려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돌려주십시오. 예. 편안하게, 네, 돌려주십시오. 손을, 요것도 손을 벌리세요. 손을. 네. 손을 벌려서 몸을 바라보고 힘을 빼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네, 천천히. 몸을 힘을 빼서 릴렉스하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어깨에 굳어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네, 셋,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목 스트레칭 하는 거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옆에,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해서 10초 이상. 네. 이게 20초가 좋긴 좋은데요. 시간이 바쁠 때는 10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 다음 반대. 네, 이렇게 쭉. 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세요. 반듯하게. 팔꿈치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서 머리 위로 요거를 살짝 굽히면서 이런 식으로 떼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때리시고 쭉 이거 붙이시고, 네, 때리시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깨 이 50개 요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어깨 굳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 어깨뼈 안에 있는 팔꿈 이 뼈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요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안에 이게 수축되어 있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어깨, 네, 서로 쭉,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팔꿈치 붙여야 돼요. 팔꿈치 떼면 안 됩니다. 여기 특징이 팔꿈치 붙여야 돼요. 네, 이분은 유연성이 좋으신 분이고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쭉 팔꿈치가 안 떨어져요. 팔꿈치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 붙이세요. 팔꿈치. 예, 팔꿈치 붙여야 돼. 예, 팔꿈치를 붙여야 돼. 네, 네, 팔꿈치 붙여서, 네, 팔꿈치를 붙여야 돼요. 네, 네, 팔꿈치를 붙이죠. 예, 딱 팔꿈치 붙여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요까지만 올라오시면 요까지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올라오시. 그래서 이게 이 어깨뼈가 빠져야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엘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척골과 요골 근육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보인데 엘보는 병원에서 못 나서요. 이 근육이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넘어와야 되는데 저도 주시겠어요. 엄지손. 네, 요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스트레칭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위에. 네. 요골근 뭐냐면 요 근육이거든요. 요골근. 요 근육이 이렇게 스트레칭 돼요. 요 근육이. 네. 이러면 이 엘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엘보는 이렇게 하면 집에서 낫습니다. 네. 엘보. 네. 그래서 요거 엘보 다음에 이제 어깨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척추 스트레칭이 돼야 되거든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척추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몸이 굳으신 분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손이 어깨 높이에 오셔가지고 상체를 뒤로 들으세요. 네, 이렇게. 네, 들을 때 팔꿈치가 안 벌어지고 몸 쪽에서 더 들어보세요. 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척추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또 올라오세요. 이러면 팔굽혀기도 되면서, 네, 정상적인 팔굽혀기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팔 근육이 강화돼서 팔은 우리가 순환기. 그 순환기를 건강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조금 이게 힘든 건데 요거는 몸 굳으셔서 잘 안 될 거예요. 활자세. 쭉 당겨보세요. 예, 네, 예,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네, 유연하십니다. 네, 네, 이러면 이제 척추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전구를 많이 쓰는데 체후구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척추 주위에 굳지 않도록 해주면 이 척추 사이 중추신경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아까 옆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도 넘겨보십시오. 반대로 이렇게 쭉, 네,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요거 앞으로 당기시고, 네, 이렇게 요손 뒤로 내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딱 내려서 이 스트레칭 이렇게 등에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활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내려보세요. 자, 한쪽씩 하십니다. 한쪽씩. 요 손을 잡으세요. 당겨보세요. 네, 네, 한쪽으로. 네, 요 손 앞으로 당기시고. 네, 네, 네. 양쪽 다 어려운 분은 한쪽만 반대해 보시겠어요? 양쪽 다 안 되니까 한쪽만이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으면 한쪽만 하시면 돼요. 한쪽만. 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아까 활자세는 다리가 굳어서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자, 돌아 놓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근 운동이거든요. 복근 운동은 두 발로 숫자 쓰기입니다. 두 발로. 자, 1, 다음에 2, 만약에 15 쓰게 되면 여기서 1 다음에 바로 15 덮어쓰기 하셔야 돼요. 숫자 두 개는. 자, 11부터 해보겠습니다. 11, 네, 12, 네, 13, 네, 이 운동 하시면 이 장에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 장이 처지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습니다. 이거 하면 장 운동이 되고 나중에 장이 막히는 일도 없고, 다음 복부 비만 해소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가 오질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운동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네, 자, 다음 요 명치가 부으신, 여기가 살이 많으시면 명치가 제일 안 좋거든요. 여기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목 뒤에 깎기세요. 네, 요 상부 여기가 지방이 끼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만 올라왔다 내려서, 그렇죠, 내려가고, 네, 좀 빠르게 10번. 네, 네, 이렇게 빨리 하면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지방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상부 복부가 지방이 있는 분들은 요걸 하시면 여기가 깨끗해집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운동이 좋습니다. 여기 명치 부분이 강화되도록. 그래서 빠르게 한 30개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골반이 팔자그름 하면 이렇게 뒤로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뒤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팔자그름 걸으면 안 되고 발을 항상 이게 반듯하게 걸으셔야 돼요. 반듯하게. 그리고 걸으실 때 발가락에 힘을 줘야 관절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두 발로 띵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들고 앞꿈치로만. 자, 뛰어보세요. 네, 요거를 한 번 뛸 때 100개. 네, 예, 요거 하루에 100개 요거 뛰면 100개 한 3세트. 이러면 아까 하수구에 있는 게 싹 다 내려가 버립니다. 네. 이거 100개 뛰는데 뭐 1분, 그럼 이게 3분, 이게 3분. 3분만 뛰어버리면 몸이 순환이 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리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마장공이라고 있습니다. 마장공.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시고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숨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세요. 네. 네. 이쪽. 네. 다음 코로 들어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앉으시고. 코로 들어 마시고 네. 입으로 내쉬고. 네. 자, 요거 이 정도만 집에서 아침에 1시간 정도 하시면 몸에 병이 없어요. 아침에 뭐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운동하고 이제 기도하시고 산책하시고 아침 식사하시면은 하루가 뭐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저녁 10시 되면 주무시고 그럼 잠이 안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운동을 계속하면 좋은 게 아까 얘기했죠. 몸에 정체되지 찌꺼기들이 없어진다. 그 찌꺼기들 없어지면 혈관 질환이 없다. 아까 숫자 쓰기 하면 복부 비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가 없어진다. 그리고 더 이런 근육을 굳게 하면 헬스장 가서 웨이트를 해라. 웨이트 하기 귀찮으면 도랑에 가서 돌 하나 주워다가 돌 작은 거 2개 잡고 손에 잡고 체조하면 아령 운동이 되고 좀 굵은 거 한 뭐 10kg짜리 들으면 역기 운동이 되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집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면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영 선생님 고생 많이 박수.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활동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체크해야 건강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건강을 놓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뭐 속상한 거 있으면 마음은 좀 달래고 그리고 몸은 자꾸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99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